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서부 경남 KTX와 제2신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는 서부 경남 KTX와 제2신항 사업 등 경상남도 2건을 포함해 모두 33건 61조 원 규모의 사업이 상정됐습니다. 서부 경남 KTX는 문재인 대통령이 면제를 언급했고 제2신항도 부산시와 협의 끝에 진해에 세우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창원 웅동지구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용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대책 수립이 20년 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기다리다 지친 어민들이 생계대책으로 약속만 받은 땅의 권리를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까지 복합관광 레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골프장 외에는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225만 제곱미터 가운데 숙박시설 예정지인 11만 2천 제곱미터는 어민 생계대책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상 어민은 400여 명, 대상지 11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400분의 1의 권리가 나눠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창원시가 이 땅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해 지급할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권리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증서 한두 장을 쓰고 어민 한 사람에 2, 3천만 원을 받고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려는 사람도 있고 팔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다 돌려줬어요. 왜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싹 다 돌려줬지. 어민 4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최대 200여 명의 권리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보입니다. 그걸 언젠가는 뭐시 될 때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해양수산부가 신항을 매립하며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을 약속한 것이 지난 1997년. 해수부가 경상남도의 매립지 일부를 넘겼고 이를 다시 옛 진해시에 분할하면서 민원 해결 책임도 지도록 했습니다. 황금어장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민 30여 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민들은 오랜 시간 민원 해결을 기다리다 지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살았으면 어디라도 시부전을 한 자도 마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양수양도하는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 따라오다 보면 공무원들이 어민들을 무시한 어민들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민들 길을 다 막았다 아닙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 등 관련법과 어민 요구 사이에 차이가 크다며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민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그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각종 민원이 얽히면서 복합관광 레저단지 웅동지구에는 지금까지 골프장밖에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당국에 떠넘기기로 20년 동안 미뤄진 생계대책 민원, 기다리다 못한 어민들의 위험한 거래가 자칫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도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가지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쯤이면 가지마다 맺힌 꽃눈을 확인하고 잘라낼 양을 판단해야 하는데 자세한 요령을 오승목 기자가 전합니다.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가 수원. 농한기지만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지마다 맺힌 꽃눈을 확인하며 조심스레 잘라냅니다. 이렇게 끝꽃이 둥실하게 큰 꽃보다는 여무러진 꽃이 내년에 사과에 엄청 좋은 어떤 그런 꽃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꽃눈 분화율은 올해 사과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가지를 쳐야 합니다. 눈높이쯤에 위치한 가지를 골라 꽃눈 분화율을 판단하는데 56에서 64%의 분화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꽃눈 분화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겨울철 미리 불필요한 열매 가지를 없애야 수확기 고품질 사과 생산은 물론 노동력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가온 관리라든가 또 노동력 절감, 또 과실 품질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냉해와 일소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사과 농가. 철저한 꽃눈 관리가 올해 안정적인 과원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KT 대리점에서 고객도 모르게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가 무더기로 개통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대리점과의 위탁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데 KT 본부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리점에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 모르게 휴대전화가 무더기 개통된 창원의 한 KT 대리점. 지난해 이웃 대리점에서 고객을 유치해준다고 제안해 위탁 계약을 맺고 개통했지만 사기였습니다. 이웃 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5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T 개통을 원하는 고객도 많이 있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억은 넘어서 2억까지도. 경찰도 현재까지 KT 대리점이 사기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T 부산 경남 본부 측은 현재까지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객 피해를 모두 대리점이 책임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웃 대리점과의 고객 유치 계약이 부당 영업행위라는 이유입니다. KT와 협의하지 않고 이제 다른 대리점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든지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대리점 가시기 맞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대리점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대리점 측이 지난해 2월 KT 본부 담당자에게 위탁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보내자 잘 보았다고 답합니다. KT 부산 경남 본부가 문제가 된 위탁 계약을 확인한 뒤 사실상 승인하고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같이 검토를 해주는 상황이었고 조금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도 당연히 진행을 안 했을 거고 정부 대리점이 책임을 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 KT 본부 담당자는 KBS 취재진에 명의도용 피해가 불거지기 전까지 위탁 계약 사실을 몰랐다며 대리점에 책임을 물리겠다고만 공식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각 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민심을 살핀 뒤 경선이나 전략 공천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고 자유한국당 경남 의원들은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를 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현재 8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 유통감사, 홍순우 전 김두관 경남도지사 정무특보, 최상봉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명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대한애국당은 박청정 전 자민련 통영고성위원장, 무소속은 허도학 전 경남신문 서울정치부장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지나고 정치 지형 조사를 거쳐 후보 사이 지지도 차이가 작으면 경선으로, 차이가 크면 전략 공천 등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가 4분이 각계의 약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설 지나봐야 종합적으로 통합에서 판단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당은 지난주 경남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를 앞둔 다음 달 중순까지는 후보를 결정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 보궐선거 집중 모든 역량을 우리가 다 모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당에 저 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빨리 공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게 맞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설 연휴가 지나고 정당별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4.3 보궐선거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병역 판정 검사가 어제부터 시작돼 118일 동안 진행됩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2만 2천여 명이 대상자인데 보충역 처분 대상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현역 입영 일정입니다. 나이는 이제 20살이에요. 저 현역 1급 받았어요.
큰 걱정 없이 잘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북서쪽으로 바뀌면서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수은주가 다시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1도, 합천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습니다. 옷차림을 든든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모레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린 뒤로 날씨가 또 추워지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황사와 미세먼지는 모두 날아갔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불조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은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낮습니다.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영하 7도, 창녕과 밀양이 영하 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면서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대부분 영하 5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하동이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린 뒤로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기간 내내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중기청이 내일 양산을 시작으로 창원과 진주에서 중소기업 수출 시책 설명회를 펼칩니다. 부경양돈이 올해도 NC다이노스 유니폼의 광고와 더불어 팬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경남은행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 공장 참여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고 3%포인트 감면합니다. 밀양축협이 50억 원을 마련해 지역 290여 개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오는 3월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서부민원과를 새로 만들고 현재 2층에 있는 임시민원실을 1층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격증 발급과 문화예술단체 설립과 등록 등 업무 110여 종을 서부권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슬로건 공모를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를 받고 선정되는 슬로건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때 핵심 메시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와 우수, 장려 각 한 편씩 선정됩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역대 두 번째로 누적 관람객 수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 LG는 지난 일요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 4,600여 명이 입장하며 누적 관람객 2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팀 창단 뒤 22년 만으로 프로농구에서는 2017년 서울 SK에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몽고식품 김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미국 현지에 콩 수급을 대행하는 법인을 세워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5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